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장세 전망에 대해 다루기로 했죠. 하지만 지난 강의가 너무 어렵고 여러 번 보며 충분히 이해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며 부의 철학과 마인드셋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그리고 70대에 출세한 낚시꾼 강태공의 이야기와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의 도전과 성공, 마지막으로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 주는 경제적 통찰과 부의 교훈입니다. 경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경제 공부를 하는지 정확한 좌표를 잡는 것이죠. 성공에 이르는 길이란 속도보다 방향이니까요. 강의에서 잡담 한마디 없이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제가 AI나 로봇 같다는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제가 AI나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AI가 읽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음성과 자유지성의 화법을 비교해 보시죠. TTS 멘트는 재미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어서와. AI가 말하는 경제 강의는 처음이지. 아직도 내가 AI라고 생각하는 흑우 업체? 저는 AI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저는 보물섬을 애독하던 세대입니다. 보물섬을 모르시면 IQ 점프는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짤들을 보시면 제 나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유지성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댓글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댓글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AI가 아니죠. 저는 인간입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테니 보물섬이나 IQ 점프를 모르는 젊은 청년 세대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던 시절을 지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0, 30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전쟁입니다. 사회는 여러분을 물어뜯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지천에 깔린 전쟁터, 동물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죠.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등쳐먹고 뜯어먹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뜯어먹나요? 바로 돈입니다. 자산관리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말하며 이런저런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금융상품 가입을 유치하고 영업을 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돈을 확실히 버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떼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금융상품에 여러분의 돈을 넣으라고 설득하고 있죠. 그들의 SNS는 허세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그 허세를 보고 혹하는 마음에 속아 넘어가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추천하는 금융상품이 그렇게 좋다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냐고 말입니다. 돈을 버는 펀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상품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답이 나오죠. 그들은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돈을 상품에 가입시켰을 뿐이고 자산관리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돈에서 나온 수수료로 월급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펀드나 금융상품이 어떻게 되건 그들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유지성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이 필드에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금융기관에서 남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분이 평생 전세를 살면서 언제 집을 사야 하냐고 제게 물어봤고 펀드 가입을 유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분이 제게 어떤 아파트를 사야 오르냐고 질문했죠. 자유지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하며 책임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춰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경제 컨텐츠나 자유지성의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기를 잡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직접 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비법으로 월척을 낚을 수 있는 것이죠. 경제는 여러분의 삶을 규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 즉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욜로라고 휘파람을 불며 유흥과 소비에 탐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등기를 치고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남들이 세금이 무섭다고 집을 사기를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집을 사고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쥐어짜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된 미래의 어느 순간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제2막이라고 말하죠. 경제적인 풍요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보지 못했던 설레이는 삶이죠. 완전히 새로운 이 두 번째의 삶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강태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죠. 여러분은 강태공이라는 인물을 낚시꾼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70세가 될 때까지 매우 가난하게 살았죠. 그가 하는 일이라곤 오직 낚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마저 맨날 낚시만 하는 강태공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합니다. 강태공이 극진이라는 나루토에서 하는 일이라곤 독서와 낚시뿐이었죠. 그는 70대가 되어서도 지식을 쌓는 공부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72세가 되던 해 낚시터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서백창이라는 인물이 낚시를 하며 책을 읽고 있는 강태공을 발견합니다. 창은 강태공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식견에 놀라죠. 그리고 강태공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나라를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강태공은 72세의 세상으로 출사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죠. 강태공은 창의 스승이 되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지략을 발휘하며 결국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역성혁명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때는 기원전 1046년, 강태공의 지략은 4만 5천의 군사로 은나라 72만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통일제국 주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이죠. 이후 창은 주나라의 문무왕, 강태공은 재상이 되어 주나라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이후 문무왕은 강태공에게 봉토를 하사하고 강태공은 그곳에 제나라를 세워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궁80 달80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나이 80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이후 80년을 영달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강태공이 70대에 인생 제2막의 문을 열어 죽을 때까지 번영의 삶을 산 것처럼 아직 여러분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인생의 제2막, 아직 오지 않은 인생 최고의 날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쌓아가고 부를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대한 부의 마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이죠.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익률을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금의 수익을 더한 금액이 다음 기간에 원금이 되어 이익률을 계산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에 연 10%의 수익을 거두면 다음에는 110만원이 되고 그 110만원에 다시 10%의 수익을 거두면 그 다음에는 121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하고 길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래프는 100달러를 투자해 연 10%의 수익률을 매년 거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418달러로 100달러의 원금이 4배 정도가 되며 30년이 지나면 1745달러로 원금이 약 17배가 되죠.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자산에 투자해 연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거두면 15년 후에는 약 4억 원, 30년 후에는
약 17억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라는 자산의 복리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집을 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던 목동 6단지 20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거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목동 6단지 20평이 2000년에 1억 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20년 13억 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20년 동안 자산의 가격이 13배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20년 동안 13배의 수익률을 복리로 거두려면 매년 얼마의 수익률을 거둬야 할까요? 매년 약 14%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지 아파트는 20년 동안 14%의 복리 수익률로 1300%의 수익률을 여러분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런데 자유지성이 부동산, 특히 전세 수요가 탄탄한 곳의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전세를 끼고 사는 레버리지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라는 뜻으로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돌을 들어올릴 수 있다는 비유에서 나온 경제용어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라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원리죠. 우리는 아파트를 사면서 어떤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타인 자본이죠.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 나의 돈을 훨씬 크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레버리지 투자인 것입니다. 아파트의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용하는 타인 자본은 대출금이나 전세금이죠.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누군가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입니다. 투자를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은행에 예금을 해놨기에 여러분이 그 돈을 대출받고 여러분의 돈을 합쳐 아파트라는 큰 실물 자산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대출금이나 전세금이라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적은 자본으로 큰 아파트를 사서 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여기에 인내의 시간을 합쳐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것이 바로 눈덩이를 크게 굴리는 레버리지와 복리 효과라는 시간이 합쳐진 자산 인플레이션의 마법이죠. 자유지성은 이것이 부의 열쇠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은 종잣돈과 대출금 또는 전세금의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과 긴 세월을 견뎌나가는 인내, 이것이 가진 것 없는 우리가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 그럼 목동 6단지를 예시로 타인 자본을 활용한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목동 6단지 20평을 오롯이 내 돈 1억으로 샀을 경우 2020년 13억 원이 되어 수익률은 1300%였죠. 복리로는 20년 동안 꾸준히 약 14%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시세표를 보시면 당시 전세는 7천만 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의 전세금 7천만 원을 레버리지 삼아 내 돈 3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목동 6단지를 살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갑순이가 3천만 원을 투자해 전세를 끼고 목동 20평을 샀다면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을 투자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수익은 12억이 되었죠. 따라서 4000%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롯이 내 돈 1억으로 아파트를 샀을 경우 수익률은 1300%, 전세금이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 같은 아파트를 샀을 경우 수익률은 4000%, 따라서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기술이며 이것이 바로 신용의 무기인 대출, 그리고 전세입자의 전세금인 것입니다. 그럼 갑순이처럼 3천만 원으로 12억 원, 즉 4000%의 수익률을 거두려면 복리로 매년 몇 %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 될까요? 약 20.5%입니다. 연 20.5%의 수익률을 복리로 20년 동안 거두면 4000%의 수익률이 되죠. 연 20%의 수익률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존경받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 22%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전세를 끼고 용기 있게 집을 샀던 갑순이의 투자 실력은 워렌 버핏급이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시간과 인플레이션, 레버리지의 마법으로 큰 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자유지성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끼고서라도 실물 자산을 사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를 빼며 월세로 옮겨서라도 하루속히 자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집을 사면 살수록
일찍 자산을 마련하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복리의 시간 마법이 여러분을 더욱 큰 부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죠. 복리는 인류 최고의 발명 중 하나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빨리 시작하고 길게 투자하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결단하라. 부의 마법은 매매의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11살 때 CD 서비스 주식 3주를 38달러에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27달러로 떨어졌죠. 버핏은 눈이 돌아갑니다. 내 돈이 날아가면 누구나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버핏은 이때의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하죠. 버핏은 존버를 선택하며 인내했고 마침내 주식이 40달러에 이르자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무려 202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죠. 이를 쓰라리게 지켜본 소년 버핏은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내가 산 가격에 신경 쓰지 마라. 둘째, 작은 이익에 쫓겨 서두르지 마라. 셋째, 인내심을 가져라. 소년 버핏의 경험을 통한 교훈은 자산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유지성의 구독자 여러분은 주로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레 짐작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은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하고 집을 내놓지는 않았나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집을 판 여러분은 소년 버핏이 했던 것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용기 있게 매수하고 집을 가졌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집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끝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워렌 버핏과 함께 21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꼽히는 레이 달리오도 12살 때 노스이스트 에어라인 주식을 사면서 투자를 시작하죠. 여러분이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경제를 가르치고 투자로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살의 대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종잣돈 1000만원을 모아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를 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20살인 지금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가 20년이 지나 여러분이 40살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부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 없기에 자유지성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영상이 20년 후에도 남아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샀던 아파트가 20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여러분에게 거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 30대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5천만원 이하의 작은 종잣돈을 증여해 전세를 끼고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시세의 변동을 직접 보면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고 실제 내 돈이 주식에 들어가고 내 명의의 부동산이 생기고 내가 등기를 쳐봐야 비로소 투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자산 투자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마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음이란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작은 아파트를 사주며 스스로 투자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치킨,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KFC의 첫 매장을 언제 열었을까요? 62세입니다. 샌더스는 40살에 닭튀김을 파는 식당 샌더스 카페를 처음 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에 샌더스 카페에 큰 불이나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샌더스는 1941년에 식당을 다시 열며 재기를 노렸지만 사업은 몰락하고 급기야 샌더스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마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샌더스를 떠났죠. 샌더스에게 남은 전 재산은 정부의 사회보장금 100달러와 양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치킨 요리 비법과 레시피를 연구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식당을 열 돈조차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치킨 조리법을 다른 레스토랑에 팔고 그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받는 사업 형태를 구상하며 미국 전역의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치킨 조리법을 팔기 위해 식당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의 거절, 계속되는 거절뿐이었습니다.
샌더스는 무려 1008번을 거절당했다고 회상했죠. 그럼에도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52년 1009번째로 만난 식당 사업가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이 샌더스의 조리법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먼에 의해 KFC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죠. 샌더스가 켄터키 대령이라는 애칭을 쓰고 있는 점에 착안해 샌더스의 닭튀김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판매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피트 하먼의 KFC 매장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FC 1호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전 재산이 $100에 불과했고 1008번을 거절당했으나 끝내 포기하지 않은 샌더스의 열정이 62세의 KFC의 첫 매장을 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열정과 도전 앞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KFC 하면 떠오르는 하얀색 양복을 입은 흰색 수염의 푸근한 할아버지. 이 사람이 62세의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입니다. 이 하얀색 양복이 샌더스가 파산해 $100의 재산만이 남았을 때 함께 남았던 유일한 옷이죠. 옷을 살 돈이 없었던 샌더스는 하얀색 양복의 단벌 신사로 1000곳이 넘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조리법을 사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KFC의 트레이드마크인 흰색 양복의 할아버지는 가난한 62세의 하얀색 단벌 신사 샌더스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KFC의 창업 성공 신화입니다. 한편 투자자의 우상이며 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9%는 53세 이후에 형성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53세, 즉 투자 경력 42년 차에 현재 재산의 약 1%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워렌 버핏의 나이는 91세, 그는 53세 이후에도 47년간의 투자를 통한 복리의 마법으로 투자자 중 가장 큰 부를 이룬 것입니다. 작년 90세 생일을 맞은 버핏에게 부의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오래 사세요. 저는 오랫동안 무두셀라 기법을 권해왔습니다. 무두셀라 기법이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죠. 구약 성서에 따르면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버핏은 자신의 90세 생일이 최종 목적지의 9%밖에 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죠.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에 비하면 90세는 9%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버핏이 말한 무두셀라 기법이란 복리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버핏은 10살 때 $1000로 50년 동안 매년 수익률 10%를 얻으면 117,400달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바로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라고 혼자 감탄했다고 하죠. 그리고 11살 때 주식을 시작해 돈에 대한 사고를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무려 80년 동안 복리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말한 무두셀라 기법,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고 오래 투자하라는 투자기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오래 살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오래 살수록 오래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대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에게 다가올 최고의 날을 위한 희망과 긍정의 마인드로 경제를 공부하며 하루하루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경제 공부를 하며 삶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룬 부와 번영을 넘어 미래에는 직접 시장을 분석하며 자녀들에게 경제의 노하우와 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지성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튼튼한 뿌리가 흔들린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그래서 부에 이르는 길이란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결단과 인내이며 두려움과 부정이 아니라 용기와 긍정이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결국 부와 번영의 길이란 부정과 분노의 삶에서 긍정과 낙관의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현상을 넘어 그 내면에 감춰진 진실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놈이 어렵고 따분하며 재미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해낼 수 있다는 긍정과 낙관의 자신감으로 꾸준히 함께 공부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 2100년 전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식량, 자재, 제품, 택지의 4가지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근원이 크면 백성들은 부유해지고 이 근원이 작으면 백성들은 가난해진다. 사마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욕을 한다. 부유해지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없고 재물은 정해진 주인이 없다.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기왓장 부서지듯 흩어진다. 천금의 부자는 도읍의 군주와 맞먹고 만금을 가진 부자는 왕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 경제를 공부하고 부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부의 철학과 경제에 대한 통찰은 제왕학이라 불리며 왕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 덕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군주와 맞먹는 천금의 부자, 왕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만금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자녀와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제왕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끌고 통치하게 될 자유 대한민국은 부와 번영이 넘치는 풍요의 강대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명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큰 부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